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기능사 마지막 모의고사인 5회째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문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건구간염병과 비교하여 세균성 식중독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하고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이 경구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일반적인 특성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특성을 찾아보신다고 하면 자,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식조리 기능사 5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구간염병하고 이제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구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경구간염병 같은 경우는 소량의 균으로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병원군은 사람이 주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숙주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2차 감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구간염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균 자체의 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균으로도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세균성 식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구간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하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경구간염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구간염병에 해당하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고요. 자, 잠복기가 짧다. 맞습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은요,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상 규균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안에서도 독소형이었던 포도성 규균 식중독은 3시간 이내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석탄산. 우리 소독약의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석탄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하고 나왔거든요. 자, 염산을 첨가하면 소독 효과가 높아진다.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와 아포를 소독하는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상처 치료나 이런 데에 쓸 수 있어요. 3에서 5%의 희석을 하게 되면 소독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자, 햇빛을 받으면 갈색으로 변하고 소독력이 없어진다. 아니죠. 햇빛에 한다고 약간의 갈변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소독력이 없어지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소독력은 햇빛에 노출이 돼도 그대로 지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풀어볼게요. 자, 식품을 냉동 저장할 때 영양 성분의 변화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냉동에 의한 지질의 변화는 적고 온도가 높을수록 지방의 산화가 억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변화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냉동에 의한 지질의 변화가 적지 않죠. 변화가 거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답은 옳지 않은 거, 냉동에 의한 지질의 변화는 적고 온도가 높을수록 지방의 산화가 억제된다. 아니죠. 온도가 훨씬 더 낮은 온도에 보관할수록 지방의 산화가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고요. 자,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에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전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 자, 우리 색깔을 이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착색제와 발색제를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자, 머리가 원래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노란색으로 물을 들였어요. 그러면 착색제입니다. 염색을 한 거는 이제 착색제고요. 원래 내가 검은색 머리인데 조금 희끗희끗해서 말 그대로 새치 염색을 한 겁니다. 검은색을 조금 더 부각시킨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발색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서 중요한 건 색을 안정화시킨 거예요. 그죠? 제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착색제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발색제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거하고 같이 알고 계실게요. 착색제를 이용하셔서 너무 많은 양의 이 착색제를 섭취를 하게 되면 아질산 나트륨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질산 나트륨이에요. 아질산 나트륨을 너무 많이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 N니트로사민에 의해서 독성분이 생겨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바로 이 아질산 나트륨, N니트로사민까지 같이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변화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인분 나왔어요. 요거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문제 필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분을 사용한 밭에서 특히 경피죠.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기생충. 자, 정답은 뭐예요? 십이지장충이라는 거 요거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식품 첨가물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품 첨가물 자,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식품 첨가물 이 관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 식품 첨가물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량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다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량을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 첨가물을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유화성은 유화의 물리적 경질 중 하나로 수중유적형과 유중수적형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유중수적형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기준을 냉장고 아니요, 냉동실 아니요, 실온 기준으로요. 실온에 놔뒀을 때 얘가 액체가 되느냐 아니면 고체로 형태가 보이느냐 요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실온에 놔뒀을 때 버터 어때요? 살짝 녹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실온의 온도에서 물이 돼버리지는 않거든요. 한여름이 아니라면 물이 돼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 얘가 고체로 있는 상태라면 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기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유중수적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유 어때요? 액체죠? 그럼 얘는 수중유적형에 해당이 되고요. 자, 마가린 어때요? 여러분들 유중수적형이죠. 약간 형태를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유중수적형은 기름이 더 많기 때문에 고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이스크림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냉동실에서는 얘가 고체로 있지만 밖에 실온에 놔뒀을 때는 액체로 다 녹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마가린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콜린 에스테라제의 작용을 억제하여 마비든 신경독성을 나타내는 녹약류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콜린 에스트라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같이 그냥 연달아서 암기하는 게 더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파라티온입니다. 파라티온이라는 이 농약 성분이 콜린 에스트레아제의 작용을 받아서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농약 종류라는 거 요거를 같이 보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볼게요.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도 나왔었죠. 자, 푸른 곰팡이 전체 이 성분 페닐실리움소.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 볼게요.
습열조리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시는데 이게 상당히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헷갈리셔 하더라고요. 자, 설렁탕도 물이 들어가는 것 같고 갈비찜도 물이 들어가는 것 같고 버섯전골도 물이 들어가고 불고기도 국물이 있어서 당면을 이제 같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NCS 기준으로 한식조리 기준에서 불고기는요, 여러분들 너비아니 같이 너비아니 같이 고기를 양념해서 그거를 석쇠구이한 거를 불고기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불고기는 습열조리가 아니라 건열조리에 직화구이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 식품을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식품을 계량하는 곳이 아니고요. 식품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음식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 습도죠. 자, 이 온도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자, 우리가 1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보관하면 안 되고요. 60도 아래에서 보관해도 조금 더 빨리 변질될 수 있겠죠. 오히려 따뜻한 거는 60도 이상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낮은 것들은 10도씨 아래서 냉장고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식품을 저장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온도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2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유통기한의 정의.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시면 냉장고에 우유가 들어있었어요. 유통기한 보시고 날짜 지났다 먹으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네는 만약에 우유를 보시고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냄새를 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시고 품질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정의는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고요. 영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자,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유흥주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허가 업종이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업종이라고 해갖고요. 슈퍼나 화장품 가게나 이런 곳들은 핸드폰 대리점이나 이런 데들은 허가와 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필요 없고 그냥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을 받으면 얼마든지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짝 오타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재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냥 단순히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을 완제품, 지금 완제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 완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경우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포장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포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을 쬐서 식품의 보존성, 이거는 식품 첨가물 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가가 필요하고요.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라고 들어갔죠. 농산물을 단순히 껍질만 벗겨서 사용하는 도정업 같은 경우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식재료를 구입할 때 비가식 부위와 폐기율을 고려하여 구입량을 정해야 한다. 다음 중 버리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런 것들은 보너스 문제죠. 너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 모시조개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볼게요. 가정하수, 공장 폐수, 유수를 한꺼번에, 자, 여기 한꺼번에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배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간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 함유 시스템이죠. 하수 시스템, 함유간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사는요.
보건소장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보건소장에 따로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디에 보고를 하냐면 관할시정, 군수, 구청장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17번. 수질 오염중 부영양하죠. 부영양. 자, 영양이 많이 생겨 있는 현상, 녹조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영하라는 거는 유기물과 영양소가 많이 들어와서 강합성을 하는 식물의 양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 때 많이 일어났죠. 녹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현기성 분해가 냄새가 난다. 맞고요. 물의 색이 변한다. 맞습니다. 수면에 엷은 피막이 생긴다는 것도 맞죠. 자,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용존산소는 점점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BOD, 용존산소 요구량이 좀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리케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은이라고 나왔어요. 자, 세균성이 있고 이제 리케차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리케차성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은 바로 발진티부스고요. 나머지는 바로 다 세균성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9번. 어묵의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자,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시장 가서도 어묵을 팔잖아요. 생선살을 이렇게 반죽해서, 튀겨서 모양을 만들어 파는데, 여러분들이 그 떡갈비 파는 데하고 어묵 만드는 데 파는 데를 보시면은, 이 생선살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떡갈비는 어때요? 고기 입자가 보이게 되죠. 그게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자, 이 떡갈비도 물론 많이 치대면 탄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어묵 자체는 생선살이 소금을 만나면 녹게 돼요. 이 미오신이라는 생선 단백질이 소금을 만나면 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정말 곱게 다진 것처럼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쫀득쫀득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묵의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물어본다면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의 관계에서 미오신이 소금을 만나 녹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는 쫄깃쫄깃한 어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경구 감염병은 병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정답 볼까요? 콜레라입니다. 자, 세균에 의한 경구 감염병, 이거 말고도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구 감염병, 세균에 의한 경구 감염병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대기오염이 일어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가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 보통 상부의 기온이 훨씬 더 하부의 기온보다 낮아야 되는데, 자, 이 상부의 기온이 하부의 기온보다 훨씬 높았을 때, 그걸 우리가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이 대기오염 물질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퍼져야 되는데, 그거를 발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을 가장 일으키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거는 바로 기온 역전 현상일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2번.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자, 녹색 채소 뭘까요? 클로로필이죠. 클로로필을 데칠 때 색을 선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 클로로필 색소는 뭘 만나면 색깔이 선명해집니까? 알카리를 만나면 색깔이 선명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반을 사용하거나 중조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소금을 사용하면 색깔이 선명해지지만 명반이나 중조를 사용하게 되면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데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 되고요. 일단 뚜껑을 열고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에 요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은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치고 나면 재빨리 얼음물에다가 헹궈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족한 한 거는 뭐예요? 지금 4번에 보시면요. 조리수의 양을
최소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최소가 아니라 5배 이상. 이 데치려고 하는 야채에 5배 이상의 물을 써야 이 색깔의 보존도 높일 수가 있고 영양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23번 규폐증.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보고 왔을 때 이 규폐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보고 온 시험 문제의 규폐증은 규폐증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서 뭐 규폐증이 1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와서 그걸 틀린 답으로 제가 골랐거든요. 근데 규폐증은 15년에서 20년이 지나야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을 캐시던 광부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도굴 파시는 분들 아니면 세공사 이런 정말 자그마한 먼지들이 분진들이 폐 속에 쌓이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20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질병이 나타나게 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자, 지금 규폐증과 관련된 진료과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나왔어요. 자, 답은 뭘까요? 양석, 연마공과 채석공입니다. 자, 지금 여기 채석공이 1번에도 나와 있는데 페인트공은요, 보통 이제 납중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인트공, 인쇄공, 페인트공은 이제 납중독에 관한 이제 직업병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규폐증에 관련된 이 질병으로는 양석 성마경 아니면 뭐 석탄을 캐시는 광부들 아니면 세공사, 도공업자, 뭐 광부들, 채석공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4번. 조리대를 배치할 때 동선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시험 문제로 여기 전에는 많이 보지 못해갖고 문제 내진 않았는데 자,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24번의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장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좀 시험장마다 배치도가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하죠. 주로 전문 시험장인 경우, 전문 시험장 혹시 가신 분들은 이 가스레인지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가스레인지 위치가 보통 조리대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먼저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썰고요. 그 다음 가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에서 자가 아니라 자에서 우측으로 조리대를 조리 순서에 맞춰서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크대가 있다면 만약에 여기 냉장고가 만약에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냉장고 그 다음 싱크대 그 다음 조리대 그 다음 가열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에서 우로 배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인 거고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저도 이게 정답이 아닌지 몰라갖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NCS도 막 다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대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주방의 위치 중 조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 공간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이 뭐 검수대, 그 다음 세척대, 그 다음에 조리대, 그 다음 배선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저는 이 세척대하고 검수대하고 좀 헷갈렸어요. 이 전에 시험 문제들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주방의 조도였어요. 보통 주방의 조도는 50룩스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옛날 거래요. 2000년도에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 이후에는 뭐 50룩스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대요. 왜냐면 전에보다 조도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이런 이 주방 설비나 이 조명 같은 게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50룩스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50룩스 이상이라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검수대입니다. 검수대의 조도가 검수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야채가 들어오면 좋은 야채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이제 검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검수대의 공간은 540룩스 이상이어야 된대요. 540룩스. 그래서 주방 설비 중 조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시험장 갔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면 검수대의 조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25번. 자, 영양소와 급원식품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영양소와 급원식품이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거. 자, 1번 볼까요? 동물성 단백질, 두부, 쇠고기, 여러분들. 소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맞아요. 두부는 아니죠.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이고요. 자, 비타민 A.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고요. 자, 필수지방산. 필수지방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식물성 기름과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칼슘은 우유와 치즈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6번. 게, 가재, 새우 등의 껍질에 다량 함유된 키토산의 구성성분. 자,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죠. 자, 이거는 다당류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구성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다당류 종류의 하나였다는 거.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7번.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항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해갖고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메티오닌이고요. 자, 28번.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공중보건은요. 치료사업은 하지 않는다 했어요. 치료사업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의 교육에 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사회, 지역사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도 아니고요. 질병치료사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29번. 생선 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생선 조리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생강과 술은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처음 가열할 때 수분가는 뚜껑을 열어 비린내를 휘발시킨다. 맞죠? 뚜껑을 열고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모양을 유지하고 맛성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념간장에 끓을 때 생선을 넣기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치조림이나 고등어조림 하실 때요. 무하고 양념장을 먼저 끓이시는 게 좋아요. 먼저 끓이시고 그 물이 끓을 때 생선이 들어가는 게 좋죠. 이거고 이제 이걸 연결해서 배우셔야 되는 게 이 한식 자격증에 생선찌개가 있어요. 생선찌개 어떻게 해요? 무하고 양념장을 먼저 끓입니다. 먼저 끓이시고 끓을 때 생선을 넣어서 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신선조가 저하된 생선은 조미를 약하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하고요. 트리메트라민은 휘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닫으시면 안 되고 뚜껑을 열어서. 자, 약하게가 아니고 강하게 해야겠죠. 뚜껑을 덮는 게 아니고요. 열어야겠죠. 열어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9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0번. 쓰거나 신 음식을 맛본 후 금방 물을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건 어때요? 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변조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쓴 음식을 맛보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면 물이 물이 달게 느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게 느끼는 현상, 우리가 변조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60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까지는 문제를 60문제까지 다 풀었었는데 이게 업로드 하는데도 그렇고 보시는 분이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30번으로 마치고요. 다음 제가 모의고사 2편에서 31번부터 6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